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1월 둘째 주, 이제 내일이면 거의 마감일입니다. 11월 15일이고요. 핫이슈 마감 브리핑 겸 핫이슈로 같이 좀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상해종합지수, 특히 뭐 항생지수는 1.5%를 넘어서서 1.6%대, 상해종합지수는 1.4% 근접하는 상승 부분들이 오후장, 주 중반, 초반에서 이렇게 반등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뭐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 부분들을 보이면서 사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상당히 낙폭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 지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무역 분쟁, 금리 뭐 이런 여파 부분들로 인해서 아직 뭐 완벽하게 그림 자체 불확실성이 깨끗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대비 2분기, 2분기 대비 3분기, 3분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4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3분기가 특히 좀 강했습니다만은 4분기 들어서 특히 11월 달은 뭔가 화해하는 제스처, 일주일 전부터 헨리 키신저 상당히 중요한 의미 부분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고,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라는 의미, 주룽지 총리하고 주은내 총리하고 관계, 그로 인한 미중 수교, 그 메신저 역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개인 자격인데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후견인 중에 한 명이 헨리 키신저예요. 거기에 그 카지노 제국이 돈을 대고, 그 다음에 유대인 쪽, 그 다음에 외교 쪽에서는 헨리 키신저가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후견인 중에 한 명인데, 헨리 키신저의 중국 방문, 작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헨리 키신저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독보적인, 그 다음에 아직까지 나이가 연세가 95세신데도 불구하고 정계 쪽에서의 막강한 장악력, 그 다음에 파워 부분들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시점 이후로 뭔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에 이런 얘기를 한 구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 강경파 중에 정말 강경파 중에 한 명이 피터 나바로입니다. 그 피터 나바로가 쓴 책대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 정책 부분들이 진두지휘가 됐는데, 이 강경파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모닝브리핑 얘기를 드렸고, 오늘 그 중간에 이제 외신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타결 협상 급행, 중국의 양보,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이 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뭐 거기에 대한 뭐 질의응답서라고 할까요? 서로 의견 부분들을 교환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신의 양보 문서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류호 부총리는 시진핑의 책사입니다.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왕치산 시진핑 오른팔이고, 류호는 아마 왼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미국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우신은 중국과의 협상 마무리 희망을 하고 있고, 피터 나바로는 시기상조를 하는데, 피터 나바로는 역할 부분들이 상당히 좀 축소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헨리 키신저의 중국 방문 이후로 뭔가 물밑 작업이 수면으로 조금씩 뭐 문서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특히 지재권 관련된 어떤 내용 부분들이 코멘트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협상 타결 가능성, 지지난달에는 이런 흐름 자체도 없어서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선물의 꼬리가 시장의 몸통 부분을 흔드는 그런 매개체 역할 부분도 계속적으로 했죠. 롤러코스터를 몇 달을 태우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개인들의 신용 물량도 거의 3조 원 정도 털렸고, 13조, 5월 달에 13조였는데 지금 9조 대 거의 5조 가까운 이상 금액 부분들이 털렸죠.
꼬리가 몸통 흔들면서 지수의 알고리즘의 인덱스가 추종 매매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018년도 내내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에는 좀 더 큰 진동폭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번 달 11월 달은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아있죠. 보름이 약간 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계속 긍정적인 뉴스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류호 부총리 미국 행 준비하고 중국 양보문서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마크의 헨리 키신저라는 인물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오늘 두 번째로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시장, 물론 오늘 기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사드, 그 다음에 중국의 은행, 여행객들의 다시 모집 가능성 부분들이 중국 관련주의 베팅 부분들을 이끄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이 되는데, 자, 이것보다 더 큰 거, 오늘 이걸 얘기를 드려보려고 핫이슈라고 코멘트 좀 드렸어요. 워렌 버핏이 버크셔를 지금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탑 10의 종목군들의 투자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위라든지 이걸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리먼 사태가 이제 10년 전에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일어났을 때 워렌 버핏이 가장 크게 투자를 했던 부분. 자, 현이는 현입니다. 한 수가 아니라 몇 수를 이렇게 앞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게 철도였어요. 철도. 그래서 시장에서 경기가 그렇게 안 좋고 좀 디플레이션이 될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철도주를 투자를 하고, 그때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 그 우선주 쪽 투자를 했었죠. 투자 부분들 했을 때 시장에서 갸우뚱했죠. 왜 경기가 안 좋은데 이걸 투자를 할 것인가. 근데 결과 시간을 지나 보니까 철도주도 대박이 났고 은행주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 기억 속에 남는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애플에 상당히 많은 투자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넘버원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이제 소비세 부분하고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해외에서 가장 많은 현금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애플이죠. 현금 가치라든지 자산 가치의 배팅 부분들을 하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작년, 그 다음에 올해 팡이라는 종목군의 주가 상승 부분들은 별도로 얘기 드리지 않아도 최근에 좀 하락 부분들이 나왔긴 합니다만, 그래도 작년 재작년까지 그 다음 올해 상반기까지 팡이라는 종목군의 주가 상승 기본 작게는 50% 10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코멘트를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부분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부분들이 커져서 이게 격화돼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디플레이션이 돼서 다시 신용 리스크 부분들이 10년 전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 부분들이 암암리에 올해 2018년도 내내 이 진폭, 변동폭에 당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이 또 털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트라우마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부분들은 워렌 버핏이 은행주에 거의 풀베팅이 들어갔어요. 풀베팅. 전체 투자 자산 넘버 10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은행과 관련된 은행 관련주, 아니면 이쪽 모기지 이쪽 관련된 종목군에 풀베팅 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애플이 좀 많긴 합니다. 거의 60조 가까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거의 20조대, 웰스파고의 20조대,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무디스,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런 종목군의 넘버 10, 제가 이제 화면에 이제 캡처해가지고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이 종목군들이 다 은행과 관련된, 신용과 관련된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던져볼 수 있죠. 다른 걸 일단 다 빼고, 리먼 사태가 났을 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워낙 수 자체가 큰 수로 철도 관련주, 그 다음에 그때도 은행주, 우선주 이런 걸 배팅하고 애플의 현금 자산 부분들을 보고 역시 먼저 배팅해서 주가 상승 부분들을 미리 선전 부분들 하시는데 왜 은행주의 배팅 부분들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의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답변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은행주 배팅 부분들은 심플하게 두 가지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신용 리스크라는 부분에 신용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은행주를 일단 절대 투자할 수 없겠죠. 거의 그리고 전체 자산의 넘버 10에 드는 걸 넘버 10에 드는 종목군에 뭐 거의 풀베팅 부분에 들어갔다면 그 리스크가 있다고 은행주에 지금 풀베팅 부분들이 들어갈 수 없을까라는 우리가 추론 부분들을 첫 번째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지금 이제 올해 금리 인상 부분들이 3번이냐 4번이냐 내년, 올해 내년, 자, 금리 인상에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 부분들 볼 때도 예대마진 폭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 은행주는 예대마진만 보기 때문에 증권사도 보면 증권사 수수료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력 자체가 좀 약하기는 합니다. 근데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의 은행주들은 물론 예대마진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IB 쪽 해외 투자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올해 제가 도드프랑크법 관련된 부분하고 최근 중소은행에 대해서 특히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 부분들이 규제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규제가 풀어지고 있는 부분에 지금 버핏은 배팅 부분들 하는 거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두 번째로 뭘 보는 거였냐면 은행은 뭘로 먹고 사는 수익 구조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냐면 대출이죠. 대출. 뭐 상업용이든 그 다음에 민간 대출이든 대출을 증가를 시키면서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대출 규모가 증가되는 걸 보고 은행주의 실적 부분들이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기본 구조예요. 은행주의 수익 구조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향후에 수익 부분들이 증가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본 바탕 부분들은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대출 규모 부분, 아니면 이쪽 여러 가지 투자 부분에서 아웃풋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선순환 사이클 부분이 됐을 때 은행주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이게 지금 떨어져 가고 있죠. 금리 인상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 유가가 최근 급락 부분이 나왔지만, 여기에 다른 얘기를 드리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최근 중간선거 부분도 됐어요. 자, 여기에 교집합이 뭡니까? 민주당도 원하고 공화당도 원하는 게 인프라 투자라고 그랬어요. 인프라 투자 부분들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두 측에서 교집합 부분들은 인프라 투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집권 2기 부분에서 어떤 형식이든, 물론 시차를 좀 두고 현재는 지금 기싸움 부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요즘에 해외 쪽의 기사 부분들을 잘 보신 분, 트럼프가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부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게 뭐냐면, 집권 초기에 멕시코 쪽 장벽 부분들을 세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 부분들로 처음에는 모든 글로벌 시장에서 화들짝 놀랬죠. 저건 뭐야? 도라이야? 라는 부분들까지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협상 카드로 참 많은 걸 이제까지 끌고 왔어요. 근데 이 현재 시점 중간선거 끝나고 트럼프도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을 원하고 민주당도 원하는데, 그 사이에 탄핵 관련된 부분들, 예산안 관련된 서로 기싸움 부분들 먼저 하고 있죠. 그 와중에 멕시코 장벽 쪽으로 요즘에 캐러반 해가지고 막 뭔가 모이고 있죠. 그래서 방위군도 뭐 출동하느냐 안 하냐, 집권 초기에 나왔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서로 기싸움 부분들 좀 하면서 뭔가 또 그림 부분들 만들 수 있겠죠. 우연찮게 멕시코라는 부분에 집권 초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선거 이후에 비슷한 모습들이 좀 그려지고 있어요. 그때는 구도상으로만 진행을 했고 장벽 세우겠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인 인물, 사람들, 인구까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일촉즉발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민감한 건 민주당 쪽이죠. 자, 제가 오늘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하고 멕시코 관련된 얘기 드리는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중간선거 끝나고 서로 이제 기싸움 부분들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통 분모로 추진하려고, 그 다음 추진하고 싶은 하나의 공통 분모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인프라 투자가 결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후순이고, 그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왜? 민주당하고 서로 이제 기싸움 부분 할 때 어떤 걸 패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은 우리가 언제까지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정당 자체가 공통 분모가 인프라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워렌 버핏이 왜 은행주 쪽에 풀베팅 부분들이 들어갔을까? 전체 투자 자산의 절반 이상, 넘버 10의 절반 이상 부분들을 이쪽에 투자 부분들을 했을까?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의문을 던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2000선, 이 가격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워런 버핏의 이런 흐름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 하면, 일단 은행에서 뭔가 대출 부분들이 활발하다는 의미 부분들은 이 경기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부분들의 어떤 추진력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웃풋은 시차를 두고 나오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 부분에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가장 심플한 그 사이클은, 첫 번째는 기대감으로 주가 사이클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적 부분들이 나왔을 때 1차, 그 다음에 3차 퍼포먼스 부분들이 나오는데, 은행주의 배팅 부분들은 실물 자산의 돈의 유통 속도 부분들이 더 빨라진다는 하나의 반증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산업군 자체도 계속 예열 부분들이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의 산업적 허리 종목군들은 지수 레벨업 부분들과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2000 중후반 이렇게 서서히 동반 상승 부분들을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는 그런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1월 둘째 주 수능일이죠. 핫이슈에서 말씀드릴 부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주가 부분들로 계속 흔들 수는 있겠죠. 흔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이 될 수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까지 투자했던 그 스타일, 그리고 어차피 법을 관련된 부분들로 은행 규제 부분들이 풀어주고 있다는 것은 올해 내내 제가 중간중간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 다음에 인프라 부분들 됐을 때 여기 이제 돈이 지금 시중에 많이 돌고 있지는 않아요. 은행 쪽에 갇혀 있어요. 뭉쳐 있어요. 근데 이 자금이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데, 마침 오늘 버핏이 은행주의 풀배팅, 이것은 지수 3000하고도 상당히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마다 왜 워런 버핏이 은행주의 풀배팅 부분들을 했을까? 우리보다 수 자체가 워낙 고수이신 분인데 왜 이런 투자, 2007년도 리먼 사태 났을 때 왜 그때 철도 관련주들을 말도 안 되는데 투자를 해서 엄청난 수익 부분을 올렸을까? 은행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주의 풀배팅의 의미 부분들은 산업 사이클이 우상향될 수 있는 걸 배팅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과 의문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1월 둘째 주 핫이슈 마감 방송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흔들리신 분 있으시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분들 부탁드리고, 팟빵이라든지 유튜브 쪽에 지금 계속 방송 부분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구독과 공유 공유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면서 핫이슈 11월 둘째 주 마감 방송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